네, 자, 차이나 마켓 나우 이번 순서는요,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는 투자 DNA를 확 깨트려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AI가 촉발한 전력 인프라 전쟁 관련된 이슈입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중국 시장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중국 시장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통된 화제가 바로 AI거든요. 네. 중국이 이제 AI 강국으로 부상을 하면서 이 AI 강국으로 부상함과 동시에 그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 보니까 이에 못지않은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로 전력 인프라가 좀 구성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좀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저는 AI 산업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AI 빅모델은 사람으로 치면 뇌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골격, 근육, 혈액순환, 이런 몸의 역할을 하고, 근데 그거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력은 산소 공급과 같이. 근데 우리가 AI라고 하면 너무 방대한 산업이지만 미국의 대표 AI 제품은 챗GPT, 중국은 딥시크. 그렇죠. 이 두 개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챗GPT가 하루에 한 2억 건의 질문을 처리한다. 그러면 하루에 챗GPT가 소모하는 전기 양이 50만 킬로와트시인데 50만 킬로와트시가 어느 정도 양이냐면 미국의 평범한 집안 가정이 하루에 소모하는 전기량이 29킬로와트시. 그러면 50만을 29로 제하면 한 17,000이에요. 그러면 챗GPT가 하루 종일 사용하는 소모량이 미국의 17,000개 가정에서 사용하는 양이다. 요거는 미국이고, 딥시크의 경우는 예를 들어 하루에 1억 건의 질문을 답하면서 처리한다. 그러면 요 하루의 전력 소모량이 50만 킬로와트시인데 하루에 50만 킬로와트시 그리고 곱하기 365일 1년의 양이 중국 인구 중에 2천만 가구가 사용할 만한 전력 소비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방금 뭐 챗GPT나 딥시크에서 질문하는 이 순간에도 계속 전력이 소비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개별 사례고, 미국과 중국 국가 전체를 보면 중국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전국의 전력 소모에서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대예요. 올해는 한 2.5%에서 2.6%로 전망되고 있고, 2030년이 되면 중국 전국의 전력 소비에서 데이터 센터, AI 관련 데이터 센터의 비중이 한 4%대에서 6%. 요거는 중국이고, 미국의 경우는 중국보다 비중이 좀 더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4년 4%대, 올해는 한 5%, 2030년까지 한 8%대.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아직 비중은 작지만 AI 산업이 워낙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중국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전국의 전력 사용해서 AI 관련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렇군요. 또 이 AI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현재 미국 업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미국 업계는 예를 들어 좀 잘 알려진 기업들의 창업자나 CEO의 말을 인용하자면, 예를 들어 올해 2월에 구글의 에너지 시장 개발 글로벌 총괄이 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미국의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는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하루 종일 24시간 돌아갈 수 없잖아요. 자연적인 그런 한계성으로 때문에. 근데 미국의 경우 이런 청정 에너지의 가능성 때문에 전력망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가면 미국 데이터 센터조차 나중에 여유롭게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했고, 또 미국 반도체 업체 중에 AMD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AMD 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장기적으로 미국이 만약 지금처럼 전력 인프라에 신경 안 쓰면 결국은 전력 부족 문제에 직면할 거다. 그리고 지난 5월에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중국은 지금 AI 산업을 위해서든 신흥 산업을 위해서든 중국의 그 전력 인프라 까는 속도는 점점 로켓처럼 올라가는데 미국은 왜 계속 이렇게 가냐, 이렇게 지적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미국의 중요한 사업가들이 하는 코멘트고, 지난 3월에 미국의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또 요 전력 부족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그 보고서를 쭉 봤는데, 보고서 제목이 미국 AI 지배력에 있어서 전력 공급 병목.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투자하고
당장은 괜찮을 것 같지만 네. 이제 몇 년만 지나면 미국이 글로벌에서 AI의 지배력을 유지하려면 요 전력 병목, 전력 네. 부족 문제가 분명히 문제가 그러겠죠. 될 거다. 네. 네. 그러니까 AI 전쟁을 중국과 미국이 현재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데 그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략 인프라 구축인데 네. 이 방면에서는 중국이 현저하게 좀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중국의 전력 인프라 발전 상황이 어떤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중국이 물론 국토 면적이 크다 보니까 네.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그 전력 인프라를 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항상 개혁개방도 그렇고 중국이 어떤 신흥산업이나 새로운 어떤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북경, 상해, 광저우, 선전, 심천 이런 연해 지역, 경제 발달한 지역을 네, 두고 네. 그리고 빅테크 산업들도 본사가 다 이쪽에 있고 그쵸.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중국의 빅테크 산업이든 중국의 국유기업이든 AI 관련 이런 데이터 센터를 북경, 상해, 심천 이런 연해 지역, 발달한 도시에만 지었어요.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한국도 그렇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 항상 이게 과제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2015년 이후 10년 전부터 어떤 정책을 제정했냐면 너무 동부 연안 지역에만 그걸 짓지 말고 이제 중부 지역까지 와서 지어라. 네. 그러면 그거를 빅테크 업체들이 중부 지역으로 와서 짓게 하려면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지 그쵸. 오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뭐 세금 혜택을 주든지 또는 토지를 양도할 때 좀 더 저렴하게 주든지 그리고 중국이 지금 작년 기준 그리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글로벌 청정 에너지 신규 용량에서 중국이 45%에서 50%를 차지해요. 그러면 중국이 연안 지역은 사실 경제가 발달하지만 인구 밀도가 높고 그렇게 광활한 빈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네. 중국이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산업을 육성할 때는 중부 지역, 서부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그렇군요. 키웠어요. 네. 그래서 점점 2010년 이후에는 처음에는 시장 원칙에 따라서 중국의 빅테크 대기업들이 동부 연안 경제 발달한 지역에만 데이터 센터를 짓다가 10년 전, 7, 8년 전부터는 점점 중부 지역으로 좀 이전하고 있고 근데 중부 지역이 또 서부 지역에 가면 티베트가 있고 신강 유구르 그렇죠. 거기도 발전해야 네. 되잖아요. 지금 지도가 나가고 네. 있네요. 예.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일목요연한텐데요. 네. 이게 2022년에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지도예요. 여기에 노란색 동그라미가 8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오른쪽에 그 3개는 이미 시장 원칙에 따라 데이터 센터가 많이 배치되어 네, 있는 해안 지방에 네, 생성된 네. 거군요. 그리고 예. 왼쪽에 한 5개는 중부 지역이죠. 그쵸. 중부 지역은 지난 7, 8년 동안 이미 여기에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플러스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거는 이제 더 서쪽으로 가면 왼쪽 거긴 아직 개발이 덜 됐네요. 예. 근데 지금 진행 중이에요. 네. 근데 요거 동수 서산이 뭐냐면 동은 동쪽, 수는 수학, 데이터를 말해요. 서는 서쪽, 산은 연산. 네. 그래서 과거에 동부에서만 했던 요 데이터 센터 이런 생산 기지를 예. 점점 중부를 거쳐서 이제 그렇군요. 서부로 이동하자. 네. 그래서 이게 결과물이 지금 아직 진행 중이지만 네. 결과물이 좀 괜찮게 나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2010년까지만 해도 중국 전국의 데이터 센터에서 오른쪽에 그 연해 지역이 100%였죠. 근데 7, 8년 전부터 중부 지역에 계속 조금씩 지어서 중부 지역이 지금 전국의 데이터 센터에서 한 20%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 대신 동부 지역은 지금 100%에서 50%까지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다는 것은 성장은 계속하는데 비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서쪽에 신강 위구르는 2023년부터 따로 계획하기 시작해서 지금 딱 3년 지났잖아요. 그러네요. 이미 신강 위구르를 비롯해서 서부 지역의 그 데이터 센터 비중이 중국 전국에 한 30%까지 올라왔어요. 이쪽 지역에 좀 짓는 이유가 있을까요? 신장 위구르 지역이라던가 네. 서부 지역에 짓는.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이게 아마 신강 위구르 쪽에 관광을 안 가신 다음 그림 안 가실 본 그 외국인들도 아니고 신강 위구르라면 예. 자연 환경의 가장 큰 특징이 맞아요. 사막. 네. 네. 그래서 이 화면이 신강 위구르 그 자치구의 지도인데요. 네. 근데 과거에는 중국도 그렇고 이게 국토 면적이 넓다 보니까 어떤 개혁 개방도 그렇고 동쪽에서 먼저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신강 위구르 자치가 사막이 어떤 지역은 여기 신강 위구르 자치구의 밑에 부분은 거의 90%가 사막이에요. 타클라마칸 사막. 네. 그 위쪽은 사막이 뭐 5% 비중도 있고 10% 20% 어쨌든 예. 신강 위구르 자치구는 사막의 비중이 커요. 근데 어쨌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사막에 뒤덮여 있는 지역도 어떤 거기 맞춤형으로 좋은 방법을 찾아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국내 네. 지역 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중국의 1대1로 국가 전략 산업은 아주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면 용로로 갈 때 신강 위구르는 유럽으로 갈 때 필수적으로 경유해야 할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교통 운송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이 신강 위구르 자치구가 경제가 잘 발전돼야 신강 위구르 자치구 바로 옆에 접경 지역이 위에 러시아 그리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그렇죠. 그 중앙아시아. 네. 그래서 중국 국내 균형 발전 차원에서든 1대1로 해외 진출 차원에서든 이 신강 자치구는 조금 시기적으로 동부에 비해 늦었지만 반드시 발전시켜야 돼요. 네.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온 게 뭐냐면 동그라미로 칠해진 게 파란색이랑 보라색 한 6개가 있어요. 이 6개 지역이 중국이 2023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요 사막에 뒤덮이는 지역을 데이터 센터를 지은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요 6개 동그라미 중에 보라색 4개가 이미 작년 또는 올해 이미 가동 중인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 그렇군요. 데이터 센터를 예. 이용하는 기업은 국유 기업이 있고 민간 기업인데 네. 국유 기업은 뭐 차이나 모바일 네. 이런 통신사가 있고 민간 기업은 화웨이도 있고 알리바바도 있고 네. 텐센트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개 파란색은 지금 아직 건설 중이고 예정대로 순조롭게 된다면 내년부터 가동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종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아닌 게 그 AI 관련돼서 이 종목들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전력 관련된 업종들 위주로 지켜보자 이런 네.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저희가 어떤 종목 네. 눈여겨 볼까요? 그 데이터 센터나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을 합치면 한 20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 5개를 예를 들면 네.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든 그 텐센트든 데이터 센터를 계속 새로 짓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자사에서 물론 책임지고 하는 거지만 네. 특정 기업에 상당 부분 위탁을 해서 짓고 운영해요. 그래서 그 중에 알리바바의 그 데이터 센터 위탁을 많이 받는 종목이 603881 한국 HTS는 상해 데이터 포터라고 나올 수 있고 네. 또는 데이터항 예. 또는 상해 우리나라에서도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603881. 이 종목은 알리바바가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많이 수주받는 아, 업체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대부분 이 기업은 서부 지역이 아니라 동부 지역에 많이 이미 지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만국 데이터? 이 종목은 홍콩이랑 미국에 동시 상장되는데요. 그래요? 예. 미국에 상장한 명칭은 GDS, 만국 데이터. 네. 만국 그 많은 1만 개 그 만. 예. 홍콩에 상장한 종목 코드는 09698. 09698. 역시나 투자 가능한 종목이고요. 네네. 홍콩은 예. 당연히 가능하고. 네. 또 만국 데이터는 중국에서 타 그 빅테크나 통신사의 수주를 받아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업체로 유명하고요. 최근에 주가 움직임도 좋았네요. 예. 네, 최근 한 4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에 딥시크 관련 수혜조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는 종목인데 낭조 정보. 네. 낭조 정보 000977. 네. 낭조 정보는 중국에서 그 데이터 센터에 서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서버 공급사 네. 중에서는 중국에서 한 2위 정도가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름 별만한 빅테크 업체들은 다 낭조 정보에 서버나 이런 거를 공급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종목은 데이터 센터가 잘 운영되려면 산소 호흡기처럼 전력 인프라가 잘 원활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네. 이런 빅테크 업체들을 위해서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도 과거의 전통적인 전력 인프라도 있고 전력 인프라 관련 이런 기업 입장에서는 점점 전력 그런 사양이든지 기술 수준을 혁신해서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데이터 센터가 더 큰 그 용량을 감당할 수 있게. 그래서
빅테크 업체가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에 더 고품질의 어떤 전력 수송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업체가 중항전기 네. 002364가 있고요. 네. 002364. 예. 중항전기도 보면 지난 4월 중순부터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최근에 흐름이 네. 좋았어요. 그리고 이 종목이 최근에 어떤 호재가 있었냐면 이 종목은 알리바바가 아니라 텐센트 데이터 센터의 핵심 공급사 중 그래요? 하나인데 이 회사에서 그 전력 공급 관련 기술을 혁신해서 텐센트가 이 기술을 적용하는 데이터 센터 그 전력 기술을 사용하면 기존의 전통 전력 기술보다 한 20-30% 비용 절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호재로 나왔고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게 AI 데이터 전용 직류 시스템 네. 이게 특징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태양광이랑 풍력 위주로 발전하고 거기다가 데이터 센터를 접목하는 융합 발전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신강 위구르 자치구는 태양광이랑 풍력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자연 환경 특성상 사막이 면적이 많고 그리고 풍력 그 초당 몇 미터 그런 풍력 자원이 아주 우월해요. 그래서 풍력 관련 종목 중에 대표 종목이 금풍과기 네. 002202 이 종목은 중국 풍력 쪽에서는 1, 2등 정도 하는 기업이고요. 네. 그래서 주가를 보면 대체로 4월부터 지금까지 대체로 우상향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8월 말에 풍력 발전이 어쨌든 풍력도 아까 캐스터님이 뭐 시멘트 건설 외에 풍력 쪽도 혹시 과당 경쟁에 대한 구조 조정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우려도 있지만 대체로 이 금풍과기는 중국에서 1, 2등 하는 풍력 업종이고 과거에 동부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점점 중부 지역, 서부 지역까지 풍력 플러스 데이터 센터 이런 산업 전략을 취하고 있어 그에 따른 수혜도 점점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과 미국의 AI 패권 경쟁 관련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이에 따라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상해 데이터항, 만국 데이터, 낭조 정보, 중항전기, 또 중풍과기 등 금풍과기 종목들이 있었는데 또 증권사마다 이름이 좀 다를 수 있기 네. 때문에 정확한 종목은 또 코드 번호로 찾아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